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구충제 얘기 알고 계시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펜벤다졸이라는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구충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서 좋은 약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일매일 수백 개씩 새로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다스리는 방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NK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의 줄임말로요. 이름부터가 킬러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는 이런 킬러세포가 4가지가 있고 각각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백혈구 과립구 중에 하나인 이 호중구는 일반적인 세균을 주로 살해하는 세균 킬러이고요. 대식세포는 세균 외에도 바이러스 또 병든 세포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잡아먹는 대식가 킬러이고요. 특히 암세포를 살해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세포는 킬러 T세포와 NK세포인데 킬러 T세포는 이 특정 암세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한 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무기를 제조해서 아주 정확하게 조준 사살하는 저격수 킬러인 반면에 NK세포는 24시간 쭉 정찰을 하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살해하는 본투비 킬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공부할 때마다 너무 감탄되는 게 있는데요. 이 면역세포들이 각각 다 분명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따로 놀지 않고 정말 서로 끈끈하게 도우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 NK세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식세포가 이물질을 탁 물잖아요. 그러면 인터루킨 10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NK세포한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 NK세포는 다시 인터페론 감마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서요. 이 대식세포의 소화력을 완전 왕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NK세포의 힘이 점점점 떨어질 때쯤 해서는 저격수 세포인 킬러 T세포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 타겟 이물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능적이고 아주 그 정교한 전략으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의 씨를 말려서 암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이미 생겼거나 완고한 암인 경우에는 면역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MHC 클래스 1이라는 신분증을 밖에다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물질이 세포 내로 침입하게 되면 그것이 이 신분증에 표시가 됩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정말 영악해요. 자기가 침입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세포에 있는 신분증을 떼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안에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킬러 T세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반면에 NK세포는요, 신분증을 제시 못하는 이런 세포들에 대해서는 너 뭔가 수상한데 하면서 즉각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어찌 보면 NK세포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K세포만 따로 배양해서 혈액 속으로 다시 주입하는 NK세포 치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속시간이나 효과면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유산균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수의 유산균을 먹어도 이것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NK세포도 이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활성도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인터루킨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천연물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년도 폴란드의 한 면역학 연구기관에서요, 후보 물질들을 쭉 정리해서 리뷰한 논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 논문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내용을 정리해서 11개의 후보 물질을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연구 결과가 상반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재료들은 제외하고 4가지, 커큐민, 인삼, 마늘, 레스베라톨이 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마늘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뿐만 아니라 이 NK세포를 수를 늘리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점은 제가 영상 아래 정보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레스베라톨은 딸기, 블루베리, 포도, 그리고 오디, 크랜베리, 라스베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물로 만든 캡슐 등을 통해서 섭취 시에는 커큐민 같은 경우는 간에 무리를 좀 줄 수 있고 마늘 같은 경우는 위장 출혈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에 따라서 체질에 맞게 복용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